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서른과 마흔 사이입니다. 지은이는 오구라 히로시, 출판사는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약 3만 명의 프로페셔널들을 만나 그들에게 배운 노하우를 정리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부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낼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 꼭 30대만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반을 보내고 있는 30대 이후 모든 연령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직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자신의 꿈과 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팅하고 거기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0살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당신의 20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내 관심 밖이다. 20대까지는 단연코 수업과 배움의 시절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20대에 뛰어난 성취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남보다 외국어를 더 능통하게 구사하거나 남보다 더 해외 연수를 많이 받았다거나 남보다 먼저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입사한 것 정도로는 결코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인생의 진검승부는 30대부터 펼쳐진다. 20대에는 제 아무리 빨라봤자 또래보다 3, 4년 정도 앞설 뿐이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0대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모두가 결정된다. 30대에도 여전히 20대의 혈기와 낭만적인 생각,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비전과 꿈을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특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나만의 예외적인 주장이 아니다. 내가 만난 수천 명에 이르는 CEO들은 대부분 20대에는 열등생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실수투성이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눈빛이 달라졌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부딪혀가며 발견해냈다. 그리고 그 발견을 진정한 성취로 이끌기 위해 탁월한 전략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그들은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을 꼽으라면 단연 30과 40 사이이다. 20대까지는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시기이다. 하지만 30대에는 자기 주도적 삶이 펼쳐진다.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배우고 깨우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다. 30을 청춘의 종착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인생이 끝났다는 듯 체념하기에는 이르다. 30이란 나이는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 30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30대는 인생의 절정기이자 황금기이자 혁명기다. 수업 시절의 모든 습관과 마음가짐을 혁명가의 자세로 바꿔놓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끝모를 어두운 터널이 되고 말 것이다. 20대에 남보다 몇 발자국 앞섰다고 우쭐댈 일도 아니요. 남보다 몇 발자국 뒤졌다고 낙담한 일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30이란 나이는 공평하게 주어진다. 모든 걸 깨끗이 지워내고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야 한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20대를 통과했는지 내 관심 받기라고 말한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지금 당신이 30의 강을 건너고 있다면 낙담과 좌절은 금물이다.
20대에 가졌던 고민과 번민 또한 단숨에 깨끗하게 잊어야 한다. 그렇게 손가락만 깨물며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3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액션 플랜이다. 이 책은 바로 30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가슴 뛰는 액션 플랜을 제공하기 위해 출간되었다. 당신보다 먼저 30대를 빛나는 발걸음으로 통과한 선배들의 울림 깊은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다. 30대부터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일들에 대한 보석 같은 조언들을 지금부터 함께하기 바란다. 땅만 보고 걷는 자 결코 멀리 가지 못한다. 땅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30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고는 또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걷는 데 익숙하다. 나 또한 그런 포즈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던 적이 있다. 아직 너무나 젊은 탓에, 하여 너무나 눈부신 탓에 하늘보다는 바닥을 보며 걷는 것이다. 희망과 기대, 설렘을 바라보기보다는 절망과 좌절, 걱정과 고민을 외투처럼 껴입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바로 30쯤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명심하라. 땅만 보고 걸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생이란 먼 길을 가려면 구두끈을 단단히 조일 때를 제외하곤 결코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20대에 가졌던 걱정이나 고민들 가운데 실제로 지금 당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20대에 깊이 했던 고민들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은 겨우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걱정거리의 95%는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기억의 뒤편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코 고민할 가치도 없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고민, 부모님의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 소득이 낮을 것 같은 불안감, 적성과 꿈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압박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외로움, 결국 언젠가는 애인과 헤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 어렵게 입사한 회사가 도산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 40살이 넘으면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 콤플렉스. 어떤가? 이 같은 걱정과 고민으로 당신은 오늘도 땅바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미안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혀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만일 이 같은 문제들이 30의 길목을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세상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30대의 젊은 나이에 또는 40대의 눈부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들은 20대의 어깨를 짓누르던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20대에는 누구나 쓸데없고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들을 껴안고 산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른이라는 세계 앞에 느닷없이 발가벗겨져 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벌거숭이 20대를 지나 30에 진입하며 현명함의 옷을 차려입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벌거숭이로 지낼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 즉, 당신이 갖고 있는 고민의 95%에는 해답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고민들에 직면했을 때는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고민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곧 현명한 서른의 출발점이다. 고민을 화두처럼 붙잡고 있지 말고 고민 너머의 푸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서른과 마흔 사이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바닥을 보며 고민의 답을 찾기보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다. 명심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다. 고민을 있는 힘껏 푸른 하늘에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고민과 걱정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몸도 마음도 늘 뒷걸음질 친다. 그리고 모든 뒷걸음은 후회와 상처를 남긴다. 뒷걸음질 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과거와의 결별이다. 나 또한 서른쯤에 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상처에 발목을 잡혀 있었다. 비유하자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별반 기대 없이 들어간 직장에서 별반 기대 없는 날들을 심드렁하게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좀 더 영리하게 사람을 사귀었더라면, 세상의 변화를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을 여행했더라면, 그러던 어느 날 40대 초반에 대기업 이사로 파격 승진한 학교 선배를 만났다. 그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에게 당시 내가 겪고 있었던 서른쯤의 몸이 건조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고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빙긋 웃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30대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메시지 때문이었네. 그건 바로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였네. 과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지. 그럼에도 과거에 자꾸 먹이를 주면 미래를 키울 양식이 바닥나고 만다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느낌이 들었다. 정신이 번쩍 났다. 그렇다. 과거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먹이를 주어 자꾸만 그 몸피를 불리는 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지만 막상 과거에 먹이를 주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후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불쑥불쑥 우리의 인생을 덮치게 마련이니까.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라네. 즉, 생각을 멈추는 것일세. 물론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에는 생각을 멈추지 못해 몇 시간이고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젖어 있곤 했으니까. 하지만 방법은 그뿐이라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지금 당면한 일에 정신을 온통 집중해 보게나.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아주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하게.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시간을 매우 알차게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 거야.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하네. 그 느낌을 지속 유지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결코 과거에 먹이를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걸세. 과거에게 먹이를 주는 생각을 그만둔 후 나의 30대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잠자리에 들면 유쾌하고 행복한 피로가 엄습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뒷걸음질 치며 산더미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이로 자라난다. 지금도 나는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그 즉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고 난다. 멈춰! 스톱! 상처는 저절로 아물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과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리프레이밍의 기술을 익혀라. 만일 당신이 상사에게 실수를 지적받고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의 질책에 사과를 하고 곧 침울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당신은 왜 우울한가? 오구라 씨,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상사에게서 불호령을 맞았으니 우울한 거죠.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사의 지적을 받아 우울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우울한 반응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코 상사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도 휘파람을 부는 동료도 있다. 물론 매일같이 상사에게 질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는 결국 머지않아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예외로 하자. 분명한 잘못과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발견한 상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야단을 친다면 당신 또한 휘파람을 불어야 한다. 상사 앞에서 휘파람을 불라는 것이 아니다. 야단을 친 상사 앞에서는 씩씩한 목소리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뒤 상사의 방을 빠져나오면서 휘파람을 불라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대기업 중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끌어주고 키워주고 싶은 부하 사원으로 언제나 쾌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첫손에 꼽혔다. 즉,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상사의 지적에 즉각 반응하고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부하를 상사들은 가장 키워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상사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당장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한껏 오그라들어 침울해하는 부하는 상사에게 어떤 매력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부하는 상사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하의 실수를 개선시켜 유능한 조직원으로 성장시켜주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런 부하는 떠나보내고자 하거나 멀리하려 한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기업의 CEO는 30대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준다. 30대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적받거나 야단을 맞으면 못 견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메인스트림에서 낙오하고 말죠. 상사의 지적에 쾌활하게 답변할 줄 알고 이를 통해 뭔가 배우고자 하고 나아가 상사의 지적을 상사의 남다른 관심이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쯤에서 당신은 다시 반문할 것이다. 상사의 야단에 쾌활하게 대처하거나 우울하게 대처하는 건 결국 성격상의 문제가 아닌가요? 타고난 낙천가도 있고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까요. 물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모든 직장은 결코 조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을 일일이 배려하지 않는다. 조직에 맞는 성격만을 대우할 뿐이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 관점의 전환이란 용어가 있다. 이는 대처 기술이라고도 한다. 리프레이밍은 후천적 훈련을 통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새카만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암흑처럼 보인다. 그러나 밝은 핑크색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핑크색이 된다. 안경의 렌즈를 바꾸듯 당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리프레이밍 해보면 어떨까? 리프레이밍에 따라 이 세상의 색깔을 당신이 원하는 색깔로 물들일 수 있다. 30대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리프레이밍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그들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어라.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되고 싶다고 생각한 대로 된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공을 거머쥐는 방법은 단순하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비단 이들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세상을 바꾼 수많은 현인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즉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에 따라 자아가 완성되어 간다. 시중 서점에 나가보면 젊은 30대를 위한 자기 개발서들이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다. 그 책들에 등장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긍정적 암시를 반복하고 이미지를 그려본다.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목표를 새긴다. 이를 습관화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시간에도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의식 이상의 큰 힘을 가진 무의식이 마침내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상상한 것과 같은 인간이 되어간다.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기계발서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즉, 많은 독자들은 책장을 덮고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뭐야, 뻔한 얘기들이잖아.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고 뻔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다. 책을 머리로 읽기 때문이다. 열정과 긍정을 갖고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로또 당첨 번호와 같이 성공 당첨 번호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책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목록은 당신의 독서 목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성공한 사람들만 읽는 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직 비서만을 찾아다니는 탓에 다른 책들은 모두 뻔한 이야기로 읽히고 마는 것이다. 나와 친분이 있는 한 대기업의 이사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려주었다. 30대에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100번쯤 읽으면 세뇌가 되거든요.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겁니다. 즉,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아닙니다. 성공은 이미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입니다. 30대에도 20대와 비슷한 고민과 번뇌에 휩싸이는 사람은 매 상황을 열정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열정 없는 책 읽기는 열정 없는 지식만을 생산할 뿐이다. 하지만 성공이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열정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 아무리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가슴 두근거리며 펄떡이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그 느낌이 사뭇 달라질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면 절대 되고 싶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다. 하지만 열정 없이 최악의 미래를 떠올리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만다.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옵션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인생의 필수적인 의무 사항이다. 멋지고 당당하게 삼진을 당하라. 생각한 대로 살게 된다고? 그렇다면 나는 절대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찮겠군. 당신은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정리해고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당신은 정리해고 당할 것이다. 야구 시합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의 팀이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원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당신이 타석에 들어선다. 당신은 숨을 고르며 생각한다. 절대 삼진만은 당하지 말자. 절대 병살타만은 치지 말자. 당신이 이 같은 각오로 타석에 임했다면 필경 당신은 삼진을 당하거나 병살타를 치고 만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엇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잠재의식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기록된다. 그래서 당신이 절대 삼진만은 당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실현한다. 절대 삼진만은 당하지 말자라고 맹세한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예전에 당했던 삼진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침내 삼진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정리해고를 당하지 말자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머릿속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고는 그 이미지에 압도되고 만다. 정리해고 당하지 말자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하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젠 알겠는가? 삼진을 당하지 말자가 아니라 반드시 홈런을 치자라는 자세를 갖고 매사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안타를 칠 수 있다. 또한 삼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삼진을 당하는 것과 홈런을 치겠노라 자기 자신에게 혼신의 힘을 불어넣으며 배트를 휘두르다가 삼진을 당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프로야구단의 홈런 타자들을 보라. 그들은 삼진을 당해도 홈런을 친 것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당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정말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다.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 생각 속에서의 실패는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좋은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선순환을 만들어라.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진리에 동의한다면 이제 당신은 불행한 미래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나쁜 짓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당신을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도 자신만큼은 속이지 못한다. 제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숨길 수 없다. 따라서 거짓말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가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가책을 바탕으로 잠재의식은 자신이 나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한다. 이 각인은 아주 치명적이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나쁜 짓이나 나쁜 습관을 반복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나쁜 짓이란 도둑질이나 살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담배 꽁초를 버린다던가 길에 떨어진 돈을 살짝 줍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 마음속에 큰 영향을 준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균 20가지의 새로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 상상해보라. 그것은 정신건강에 그야말로 악영향을 끼치고 만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반복해서 자신은 나쁜 놈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나간다. 거짓말이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 좋지 못한 습관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 당신이 맞서 싸워야 할 강력한 적일 것이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실수들을 범했다면 그 즉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털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앉아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다. 30대는 자신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일을 이루는 시절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변명은 변명을 낳는다. 좋지 못한 습관과 협작과 술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얼굴과 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만다. 인생은 늘 순환한다. 하나의 둥근 원을 그리며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러한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시절이 바로 30부터다. 일상을 철저하게 정돈하라. 언젠가 한 기업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유명한 화장품 회사였던 만큼
강연장에는 3, 40대 여성 직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맨 앞줄에는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리며 30대 후반의 회사 임원이 된 여성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녀가 바로 나를 강사로 초청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졌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지금 이곳엔 이사님처럼 탁월한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참석해 있군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분들에게 좋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자 그녀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다.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굳이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철저한 정리정돈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봐도 깔끔한 사람에게 세상은 더 신뢰와 호감을 가지니까요. 그렇다. 마음의 평온과 삶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첫걸음은 일상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이나 책상 등을 지저분하게 방치하거나 체납된 수도와 가스 요금 등의 독촉장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없다. 이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좀먹는 벌레와도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복잡다단하면 게으름과 체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젖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만다. 또한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늘 자신감이 결여된 눅눅한 표정들이 발견된다. 산뜻한 희망이 내려앉을 곳이 없는 얼굴 말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자 한다면 이 꿈을 방해하는 주변의 작은 걱정거리부터 철저하게 색출하자.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보자. 세탁물 찾아오기, 동생의 생일 선물 고르기, 조만간 술 한잔 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정하기 등등. 이 같은 일들은 미뤄둔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쌓여갈 뿐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들은 이제 일상에서 지워버려라.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통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이번 마감만 끝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 중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잘 정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즉, 인간 관계에서까지도 어떻게든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미루고자 한다. 당신이 늘어질 대로 늘어지는 사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진다. 어정쩡하고 모호한 약속은 결코 입에 올리지 말라.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보고해야 할 사안 등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러면 일에 탄력이 붙고 일상에서 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자.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에 구름이 걷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한심한 게으름뱅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은 걱정거리나 일들을 말끔히 해결하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결심한 일을 잘 처리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는 긍정적 암시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게으르고 한심한 인간이다 라고 자책하는 것과 반대로 나는 결심한 일을 잘 처리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갖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까? 게다가 이 두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방을 정리하거나 밀린 전기세를 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다.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큰 유익한 행동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당신도 주변의 아주 작은 일부터 꼭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매일 걱정거리 리스트를 찾아내서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보자.
눈코 뜰 새 없는 30대의 이는 상상 이상의 커다란 성과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심플하고 담백하게 삶을 살아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칙 하나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그건 바로 하지 말자라는 규칙이다. 이는 30대의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손쉽게 삶과 일의 방식을 바꾸는 전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시간을 내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읽지 말자라고 결정한 다음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이다. 어차피 그 책을 당신이 마지막 장까지 정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힌다. 그 책을 당신의 곁에서 과감히 떠나보내면 한결 마음이 개운해지고 밝아질 것이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책과 당신 사이에도 궁합이란 것이 존재한다. 어떤 책은 집어들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서문조차 읽히지 않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독하는 책들만 읽기에도 인생은 모자라다. 비단 독서뿐 아니다. 조만간 술 한잔 하자고 약속했지만 좀처럼 만나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 친구와 만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다만 술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술자리 도모를 과감하게 그만두어야 한다. 술을 마시는 대신 그 친구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라. 여기에 흔쾌히 동의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정말 편안해진다. 하지만 계속해서 친구가 술자리를 고집한다면 그때는 그 친구를 과감히 끊어야 한다. 그는 분명 당신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술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다.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붙들고 있거나 원치 않는 술자리에 자꾸만 불려나가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정말 한심해진다. 30대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혁신적인 습관을 들이는 시기다. 오래된 낡은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은 습관의 노예가 되고 만다. 밤에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보라.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퍼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를 보라. 출근길 보도블록 곳곳에 얼룩진 구토의 흔적들을 보라. 30대는 인생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절정의 시기다. 이 같은 시기에 그 에너지를 너무 소모적인 데 쓰다 보면 다시는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30대에는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고 이를 실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모든 일을 하지 말자라고 정해버리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파도처럼 몰려들 것이다. 예를 들어 귀찮으니까 움직이지 말자라는 규칙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미래의 생활이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걱정을 갖게 된다. 하지 말자라고 정했지만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 말자라고 정해도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작은 일들이다. 당신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들로 한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하지 않는 일을 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당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1년 동안은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그 기한을 정하면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을 목표로 정해놓고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는 안 돼 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할 바에는 한시라도 빨리 하지 말자라고 정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보다 빠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는가? 그건 바로 그들의 삶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일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삶은 결코 명쾌하게 풀어지지 않는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심플하고 담백해질 것이다. 성공은 그 바탕 위에 그려나가는 그림이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이 책의 1장, 낡고 오래된 습관을 떠나지 못하는 당신에게의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장, 지나간 인생을 돌려받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고 3장,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당신에게, 그리고 4장,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당신에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30과 40 사이지만 책의 내용은 30대, 40대가 아닌 50대, 60대, 70대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릴 이 책의 2장, 3장, 4장의 내용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